안녕하세요. 심선생 페이지의 심선생입니다. 시험 당일은 또 어떻게 보내는지,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1차 시험을 마쳤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그 다음은 시험 당일입니다. 그 당일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아침에 사실 물론 제가 숙소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이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택시를 타고 이동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날씨가 좀 춥기도 했고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고, 그래서 전날 차로 가봤고 이랬기 때문에 당연히 차로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제가 본가가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서는 카카오 택시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는데 막상 아침 일찍이어서 그런지 카카오 택시에 아무런 응답이 없고 그 지역 콜택시라고 해야 되나? 콜택시에 전화를 해보면 전화를 안 받거나 다 예약이 차 있거나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숙소를 차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로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꼭꼭 미리 택시 예약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콜택시 번호를 미리 좀 알아가지고 가능하다면 예약을 꼭 해두시길 바라고요. 가장 좋은 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아요. 저는 걸어서도 다행히 그렇게 멀지 않아서 갈 수는 있었는데 차를 타고 갈 생각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나왔으면 진짜 시험장에 가서 처음에 멘탈이 좀 흔들렸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꼭 고려하셔서 조금 일찍 나오시고 또 차편도 미리 알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예 집에서 시험 장소가 멀지 않아서 집에서부터 차를 타고 오시는 경우에도 차가 굉장히 막힙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서 그 학교로 가는 길에도 차들이 진짜 빽빽하게 서 있었어요. 그 학교들이 비슷한 데에 모여 있잖아요. 근데 많은 과목의 선생님들이 거기서 시험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많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차들이 막 밀려옵니다. 택시도 있고 진짜 차를 타고 오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미리 아침 일찍 준비해서 나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제가 걸어서 갔음에도 늦게 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제 선생님들께서 미리 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늦게 가면 좀 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미리 가셔서 좀 침착하게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시험장에서 가장 먼저 한 건 바로 화장실 확인하기였어요. 화장실 안 가고 싶어도 화장실 위치를 확인해두고 볼일을 볼 수 있으면 최대한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여자 화장실이 항상 좀 문제이죠. 줄이 늘 항상 더 길고 또 제가 아는 선생님께서는 남고에서 시험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을 여자 화장실로 그냥 이렇게 임시로 활용을 했는데 칸수가 아무래도 월등히 적다 보니까 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일찍 화장실을 이용하시고 쉬는 시간에 이용하셔야 하는 경우에도 줄이 길 수 있으니까 종이 치자마자 일찍 미리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날 시험을 보러 가면 가방에 내가 가지고 온 짐을 필기구랑 뭐 수험표 이런 거 빼고는 다 넣어서 앞으로 내야 돼요. 그리고 뭐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봉투를 나눠주시거든요. 그 봉투에다가 넣어서 냈다가 나중에 끝나고 받아가면 되는 건데요. 가방은 앞으로 냈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다시 가지고 와서 꺼내서 저희가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 같이 다 넣어서 앞으로 내라고 할 때 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주머니에는 뭔가 오해를 받을 만한 물건이 없도록 싹 비우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대망의 1교시가 되었는데요. 1교시 교육학 제 체감으로는 나머지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으나 마지막에 질문하던 부분에서 전혀 모르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아예 빈칸으로 두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몰라도 그냥 제 생각대로 쓰자 해서 용어만 빼놓고 뒤에 뭐 이렇게 제 생각을 이렇게 덧붙여서 썼어요. 그랬더니 점수가 나온 것이 그 용어를 못 쓴 것에 대해서만 깎이고 그 설명을 덧붙인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 모른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몰라도 일단 쓰는 게 이득이다라는 걸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얻어 걸릴 수도 있고 내용이 합당하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리까리한 경우에는 꼭 쓰셔서 이제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도록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자기 생각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늘 교육하기 시간이 부족한 적이 없었는데 모의고사든 기출이든 연습을 할 때 근데 막상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시간 분배를 미리 잘 하셔서 최소한 이때부터는 답안을 쓰기 시작해야겠다라는 그 지점을 잘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쉬는 시간이 됐는데 교육학에서 모르는 게 있었다는 것부터 좀 이제 그러니까 뭔가 아리까리하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모르는 게 딱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막 챙겨온 걸 보려고 해도 눈에 막 잘 들어오진 않았어요. 갑자기 어벙벙해지면서 막 뭘 봐야 되지?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했었는데 그래도 막상 제가 표시한 걸 가지고 보려고 노력은 했어요. 저는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본다고 외워지거나 할 것 같지도 않고 너무 방대한 양을 몇 개를 뽑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서요. 전날 미리 봐둔 걸로 그냥 이렇게 해결을 하고 당일에 쉬는 시간에는 교육학이랑 문법을 위주로 봤습니다. 국교로는 목차를 위주로 봤고요. 문법은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들, 제가 평소에도 좀 헷갈려서 끝까지 좀 봐야겠다 싶었던 것들은 이렇게 표시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그걸 열어서 한 번씩 확인을 해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옷은요, 롱패딩을 입고요. 그리고 후드티를 입고 검은색 추리닝 바지를 입고 밑에는 자주 신던 스니커즈를 신고 갔어요. 근데 복장은 진짜 자유라서 자기가 가장 편한 옷으로 독서실 갈 때 입었던 패션으로 입고 가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여자분들은 이렇게 다리 쪽에 뭘 덮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담요는 따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담요를 원래 덮을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신 패딩을 반만 내리고 그 나머지 그 밑에는 아직 채워져 있잖아요. 그걸 그냥 담요처럼 다리에 이렇게 덮어놓고 상의는 그냥 상의만 이렇게 나와 있는 채로 시험을 봤었거든요. 자기가 편하신 대로 하면 되지만 만약에 담요를 덮을 수 없어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롱패딩을 입고 가셔서 다리에는 패딩을 정말 덮어놓는 식으로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1, 2, 3교시를 다 보내고 나오니까 저는 사실 그 시험을 보기 전에는 가족들 앞에서 갑자기 운 적도 있어요. 내가 왜 이 사범대에 와서 그리고 왜 이 국어를 선택을 해서 이 고생을 하냐라고 하면서 너무 무섭다. 나는 몇 년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지금 1년 한 걸로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운 적도 있어요. 내가 그냥 다른 걸 하고 살지 임용고시를 준비한다고 해서 되게 후회가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마 앞에서도 울고 이랬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시험 끝나면 어떤 기분일까 했는데 사실 그 당일에 시험이 끝나고 나오면서 진짜 못 썼다고 생각했어요. 아, 망했다 생각을 했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냥 끝났다는 그 생각만으로 웃음이 나고 눈물은 안 났던 것 같아요. 막상 못 봐서 울진 않았어요. 근데 못 봤다는 건 알았어요. 되게 못 봤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뭘 쓰고 나왔는지 시험장에 나오는 순간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더라고요. 저는 복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고 복기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그럼 이쯤에서 바로 1차가 끝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스터디 하세요. 무조건 구하세요. 저는 제가 정말 붙을 줄 몰랐어요. 붙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게 학원에서도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뭐 등수는 안 알려줬지만 대충 평균이라든지 아니면 잘 쓴 사람이 예시를 보여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때마다 자괴감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진짜 나는 평생 못 붙는 거 아닌가. 나는 저런 답이 안 나오는데 내지는 평균에 아주 웃도는 막 그런 아주 내가 전혀 특출나지 않은데 이 시험에 붙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항상
불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계속 당하다 보면 무뎌지거든요. 진짜 그 수준에 이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고도 나는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나왔어요. 진짜 다행인 건 제가 2차 스터디를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최선을 다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2차가 뭔지 가닥은 잡았고 교육학도 하나 하고 전공도 하나 이렇게 하나씩 서로 다른 그룹에서 했었습니다. 열심히 하진 않았지 최선을 다하진 않았어요. 기대는 별로 없었고 경험이다. 내년에 만약에 합격하면 2차 준비를 할 때 이번 스터디가 초석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했어요. 가족들한테도 맨날 기대하지 말라. 너무 많이 말을 해서 막 저한테 오히려 너가 제일 기대를 많이 한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기대가 1도 없었고 자신이 1도 없었고 그래서 2차 스터디도 너무 하기 싫은데 어쨌든 구했으니까 꾸역꾸역 나갔거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죠. 시간도 아깝고 차라리 지금 이 시간에 1차를 빨리 준비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1차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차라리 나도 포기하고 1차를 할까? 이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합격자 발표 날 컷 플러스 1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때는 이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고 차라리 컷 플러스 1점이느니 떨어지고 말지 막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너무 싫고 밉고 막 그런 순간이었어요. 정말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1차 끝난 후에 최선을 다해서 2차를 해볼걸. 결과랑 상관없이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서 1차가 끝난 여러분 꼭 2차를 바로 구해서 시작하세요. 제발. 2차 스터디요. 조금만 늦게 모집하려고 해도 모집도 안 됩니다. 특히 초수이신 분들은 빨리 구하셔야 돼요. 진짜 잘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2차 스터디 1차 끝나는 대로 무조건 꼭 구해서 시작하기로 해요. 알겠죠? 제가 2차 스터디 또는 2차 수업 준비에 대해서도 2차 수업 준비, 2차 시험 준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테니까 꼭꼭 여러분은 1차 시험장 나오고 며칠 있다가 바로 2차 스터디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복귀도 안 할 정도로 복귀를 못했죠. 너무 못 봤다 생각해서 그 시험지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컷 플러스 1점일 줄 진짜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랑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컷 플러스 1 진짜 뒤집어야 하는 점수거든요. 제일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기쁜데 기쁘지가 않아. 기쁨은 정말 하루? 그 다음날부터 지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제발 꼭 1차 끝나면 2차 스터디 바로 구하시기로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남은 기간 동안 천천히 잘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